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약을 먹으러 약통을 열었는데요. 약이 없더라고요. 안 먹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미 먹었구나. 방금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 혹시 치매 아닐까? 안녕하세요. 잠보의 숲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안경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고요. 방금 통화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위험 신호 말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정말 치매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둘째,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셋째, 이걸 되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셨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애들이 알면 어쩌나. 치매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삼키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2세 박영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장을 보러 가셨대요. 그런데 마트에서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한참을 마트 안을 돌다가 그냥 나오셨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여니까 고추장이 없더래요. 아, 고추장 사러 갔었구나. 그때 깨달으셨대요. 어머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치매 온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70%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겪지만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창피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에요. 그럼 우리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경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뇌 노화는 6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상은 70대가 되어야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다면요. 여러분 뇌는 이미 10년 전부터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섭죠? 소리도 없이 조용히 변해왔던 거예요. 통증도 없고요. 경고음도 없고요. 그냥 요즘 깜빡해 이 한마디로 넘어가다가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뇌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변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해마가 작아집니다. 해마가 뭐냐고요? 뇌 속에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둘째,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늙으면 피가 잘 안 가요.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셋째, 잘 때 기억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기억으로 저장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뇌를 훈련한 노인들은요, 작아진 해마가 다시 커졌답니다. 놀랍죠?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3세 장철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한테 손자가 있어요. 이름이 준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부르다가 이렇게 됐대요. 준수야? 아니, 준호야? 손자 이름이 헷갈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손자인데 말이에요. 어르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내가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면서요. 손자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 준호, 준호. 소리내서 계속 불렀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오늘 만난 사람들 이름을 공책에 적었어요. 처음엔 두세 개도 기억이 안 났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이 주저없이 말씀하셨답니다. 준호야, 단번에 나온 거예요. 그날 일기장에 어르신이 이렇게 쓰셨답니다. 오늘은 내 머리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준호 이름이 바로 떠올랐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은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아요. 쓰는 만큼 강해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에 산소를 공급하세요. 뇌는 산소 없이 3분도 못 버팁니다. 그만큼 산소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산소를 공급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걸으세요.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도 괜찮아요.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걸을 때 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이세요.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 왼발이 나가고요. 왼팔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발이 나가고요. 이렇게만 해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왜냐고요? 뇌의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일하거든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산소가 뇌로 쭉쭉 올라갑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남구에 사시는 69세 한미경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10분씩 걸으셨어요. 처음엔 힘드셨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니까 달라지더래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달 뒤엔 깜빡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여러분, 딱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억을 훈련하세요. 기억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훈련으로 강해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 이름 5개를 떠올리세요. 처음엔 한두 개도 어려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1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 3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에 뭐 먹었고요. 점심에 뭐 먹었고요. 저녁에 뭐 먹을 건지요. 이것만 해도 뇌가 자극받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단순한 기억 훈련이요. 뇌의 해마를 자극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안 보여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최영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메모장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 이름을 적으셨답니다. 처음엔 한 명도 기억이 안 났어요. 오늘 누구 만났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2~3명이 떠올랐고요. 2달쯤 지나니까 5명까지 기억나더래요. 지금은 어떨까요?
7명, 8명까지도 기억하신답니다. 처음엔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메모장 하나 준비하시고요.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최근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외로움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요. 따뜻한 관계는 뇌를 보호합니다. 최고의 약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하루에 한 통 전화하세요. 누구한테요?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된 지인이든 상관없어요. 단 5분만 통화해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이런 짧은 대화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과 만나서 웃으세요. 어떤 모임이든 좋아요. 교회 모임, 성당 모임, 절 모임. 경로당도 좋고요. 복지관도 좋고요. 등산 모임도 좋아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관악구에 사시는 70세 윤정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요.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생겼답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하셨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 하지만 권유에 못 이겨 한번 가보셨대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요. 함께 노래 부르고요. 끝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게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하신답니다. 선생님, 제가 달라졌어요. 말도 많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어머님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는 약이고 고립은 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뇌는 여러분 마음 상태에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호기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뇌세포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은 뇌를 깨우는 강력한 도구예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요. 새로운 요리법이든요. 간단한 영어 단어든요. 뭐든 상관없어요. 뇌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는 마음을 기억할 뿐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깜빡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초대장입니다. 뇌 노화는 피할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10분 걸으세요. 둘째, 매일 기억을 훈련하세요. 셋째, 사람들과 만나고 웃으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뇌는 달라집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다시 꺼내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기억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 이름 하나를요.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여러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기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